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입니다. 한국과 미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고 계시던지 이 시간에 미국 탑뉴스 브리핑 해드립니다. 먼저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총격 사건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바뀌고 있고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나왔고요. 한국과도 연관이 되죠. 또 20 며칠까지인가요? 코첼라 밸리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막에서 페스티벌, 뮤직하고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한국 그룹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 총격 사건이 주말 사이에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는데도 주목받고 있는 총격 사건이 있습니다. 16살 학생이 동생을 데리러 갔는데 엄마 아빠가 115번지 테라스인가요? 그곳을 가서 동생을 픽업해 와라 했더니 115 스트리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16살 이 소녀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고 그리고 집주인은 잘못된 집이었었죠. 주소가 다른 백인 80세인가 82세인가 아무튼 80대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다짜고짜 나와서 총을 쐈습니다. 머리에 한 발, 손에 한 발. 이 소녀는 숨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인종차별적이다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 해당 지역의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일단 24시간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은 아니 초인종 좀 눌렀다고 총을 쐈는데 그 사람을 그냥 풀어줘? 기소하지도 않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은 법대로 지금 일단 24시간 동안에 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흑인 소년이었기 때문에 총을 쐈다 하는 증거는 없으니까 석방을 했고요.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은 항상 그 여론 재판, 여론 형성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민권법 변호사들이 살아서 회복 중이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소년이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가 있었던가 봅니다. 학교에 과학 올림피아 경시대회 팀원이라고 하니까 공부 잘하죠. 그리고 재즈하고 마칭 밴드에서 연주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체가 완전히 건강한 나이니까 회복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집을 눌렀을 때 백인이 나와서 흑인이 나에게 총을 쐈다.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겠죠? 극복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고 영원히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일입니다. 생일 파티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16살 스윗 16 소녀의 생일 파티에서 오빠 2살 위인 오빠가 숨졌고 한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거든요. 엄마도 다쳤고 DJ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25명이 다쳐서 총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일부는 퇴원했지만 일부는 지금 완전히 그 중퇴고요. 15명의 10대가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켄터키 주에서도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튼 생일 파티가 일어났던 그런 총격 사건은 또 다른 주이고 너무 사건이 많아서요. 켄터키 주의 루이빌에서도 공원에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고 그런데 총기 협회가 너무나 파워풀한 겁니다. 그 영향력이 뭔가 총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범인이 아직 그 생일 파티에서의 총격 사건 범인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총기 규제 해야지 된다 하는데 공화당이 총기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총기 소지의 자유를 외치고 있거든요. 계속 그 인디아나주의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열린 주말에 전국 총기협회 연례회의에서도 2022년도에 회원들의 회비만 9,700만 달러랍니다. 총기협회가. 왜 파워풀한가? 돈이 있어서. 왜 부정부패가 있는가? 돈이 있어서. 지금 총기협회 회장과 간부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해서 뉴욕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죠.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회비가 2022년도에 9,700만 달러. 이것도요. 2018년 피크 때보다는 40%가 줄어든 겁니다.
더군다나 코비드 이후에 뭐 밖에 나가서 뭐 레크리에이션용 총을 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2010년 이후에 1억 4천만 달러를 선거 후보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뭐 거의 공화당 후보겠죠. 절대로 총기 규제는 하지 않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전국 총기협회 연례회의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충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파워풀한 겁니다. 총기협회가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나도 총기 규제가, 의미 있는 총기 규제는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총기협회가요 점수를 매겨요. 정치인들 쭉 그 리스트 놓고 A학점부터 F학점까지, 민주당에서는 F학점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공화당에서는 A학점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지금 큰 뉴스고요. 예전에, 지금도 이렇게 계속 대형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규제해라 하는 것이 안 나오는 것은 예전에 찰턴 헤스턴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때도 99년도에요.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이 쫙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건데, 그때 찰턴 헤스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에서 이 총을 빼앗아 가려면 내가 죽고 내 손이 차가워지고 난 뒤에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총기협회를 뭐 지지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요. 우피 골드버그도 총기협회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이 워낙 많고 뭐 500만 명이 됐건 최소 30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인데, 표와 돈으로, 로비 자금은 로비 자금대로 따로 쓰고 1년에 뭐 적어도 몇백만 달러 이상씩, 또 선거철이면 그 후보들에게 지원하는 것 있고, 이걸 한번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고 공화당 이거 뭐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테네시주에서 내시빌과 멤피스의 주 하원 의원이 총기 규제 좀 합시다 했다가 공화당으로부터 제명당하잖아요. 또 흑인이기도 했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오늘 가장 큰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는, 우주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데 스페이스X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이런 일 뭐 흔합니다. 늘 기술적인 문제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우주선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에서 세계 일주 뭐 테스트 비슷하게 한다 했는데, 언젠가는 우주에 더 깊이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 중요한 과정의 한 스텝인데, 아마 그 아주 무거운 그 헤비 부스터에 문제가 있었는가 봅니다. 48시간 안에 다시 시도한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번에도 무인이었지만 언젠가는 당연히 사람을 태우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지구에서부터 146마일 위에, 지난번에 뭐 62마일인가 위에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양에서 우주로 갔다가 태평양에 딱 그 랜딩하고 하와이에서 한 섬에서 140마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배워오겠죠. 또 이번에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전부 재생하는 그런 것으로 우주선을 만들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튼 지금 나사도 여러 가지를 쭉 그 신경을 쓰면서 달에 다시 한번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딱 그 달의 표면에 놓게 하는, 이것도 이제 민간에서는 민간대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처럼, 그리고 우주항공국 나사에서는 나사대로 연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국 나사와 그리고 민간 회사인 스페이스X가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또 우주항공국 나사가요, 미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간지러워서 제가 자꾸만 여기를 긁고 있어요. 애들처럼. 이게 뭐예요? 나이를 헛먹었네요. 그러면서 뭐 가려운데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가려우면 긁어야죠. 손 깨끗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는 나사 따로 연구, 스페이스X 같은 민간 회사와 같이 하고, 다른 나라와도, 이 우주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대한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곳에서 인간이 가서 뭔가를 정복하고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도 협조를 합니다. 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미국의 특히 이 분야에 협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뻘쭘하게 됐죠.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팍스와 도미니언의 세계적인 그런 재판은, 세계의 재판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기로는 아마 팍스가 2022년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는 트럼프 측의 그것을, 사실은 트럼프보다 더 빅마우스로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팍스가, 트럼프는 그냥 간접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쓰고 어디 가서 연설하지만 팍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 케이블 채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이 아마도 팍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이 기계 회사가 고소를 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표를, 트럼프 표를 바이든으로 안 바꿨는데 팍스에서 막 사람들 출연해서 그렇게 하게 의도적으로 했다 하는 게 도미니언의 주장이고, 팍스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뉴스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팍스가 도미니언이랑 아마 그 협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세기의 재판이 열려지는데, 여기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했네요. 루퍼트 머덕에게 오늘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올바른 증언을 해라, 말하자면 2020년도 선거가 가짜 선거였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게 미국을 위해서 옳은 일이다, 진실을 말하라, 부정선거였다고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거짓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도둑 맞았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미국에 좋고 팍스에 좋다 하는데요. 저는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내용 똑같은 것을 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선서하고 증언하려면 그거 부정선거였습니다 라고 말 안 한다고 믿습니다. 근거가 없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재판을 주도하는 판사도 다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팍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라고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조차도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완전 위증인데, 그래서 그것도 오늘 이제 지켜보고 있는 빅 뉴스고요. 미국의 정치계에서의 변화는, 한국도 요즘 뭐 국민의힘도 싫다, 더불어민주당도 싫다 하면서 뭔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쪽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다 윤석열 당이야, 이쪽에서는 아니 뭐 송영길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정황을 보면은 그거 아니라는 게 말이 돼, 뭐 이러면서 돈을 그렇게 막 무더기로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뭐 선거자금을 그렇게 쓰고 받고 교환을 하고 어떤 후보들에게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다, 싫어, 여기도 싫고, 쪼잔한 여기도 싫고, 아니 정당한 척하면서 더 거창한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 당도 싫어 하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워낙에도 베이비 세대 이후에 X세대, 그 이후에 무슨 뭐 밀레니얼 세대 같은 사람들이 워낙에도 좀 독립적이고 안건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같은 성향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점점 공화당도 틀렸어, 민주당도 틀렸어 하니까 2004년부터 뭐 지금까지 딱 한 해만 빼고 2012년만 빼고 점점 현재의 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 크게 미국에서 정치가 백악관, 상원, 하원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있던 곳에서 선거만 있으면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다 무당파 유권자들이 표를 그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당파가 지금요 49%, 공화당 25%, 민주당 25%. 2004년에는 민주당이 35%, 공화당이 33%, 무당파가 31%였습니다. 유권자. 그런데 지금은 무당파가 쫙 올라가서 49%니까 18% 늘어났죠. 그리고는 민주당이 10% 줄어들고 공화당이 8%, 2004년보다 줄어들어서 각각 25%, 25%, 무당파가 이제 49%,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지금 바이든이다, 트럼프다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이 중간도 공화당 쪽으로 기운 사람, 민주당 쪽으로 기운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가 이게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뭐 7,500달러, 그리고 그의 반, 또 뭐 4월 18일 되면 여긴 안 돼, 저긴 안 돼.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다 개인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흐름만 짚어드리자면, 지금 이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을 한국, 미국, 세계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중국을 좀 밀치고 미국 위주로 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북미에서 제조되고, 그리고 배터리도 뭐 예를 들어 북미에 미국과 같이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서 나오는 연료를 가지고 뭐 50% 이상 배터리를 만들었다던가, 장소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합쳐져서 내일부터 7,500달러 이 전기자동차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여기 닛산도 빠졌어요. 현대, 기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제너럴 모터스가 아주 기분 좋게 됐고요. 캐딜락도 그렇고, 그리고 쉐비도 그렇고요. 몇 개의 모델이 있어요. 쉐비도 뭐 실버라도라든가, 제일 유명한 볼트라든가, 쉐비 볼트, 뭐 EUV도 있고, 크라이슬러도 퍼시피카, 그리고 뭐 포드의 뭐 F-150 라이트닝,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자동차죠. 링컨, 뭐 에비에이터,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이 정도는 지금 7,500달러 다 받고, 뭐 닛산 리프 아주 그 인기 있었는데 가격 대비 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잃어버리게 됐고, 아무튼 미국 자동차가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러면 현대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가 2025년도에 조지아의 공장이 완전히 오픈하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그 배터리는 중국산이거든요. 이걸 중국산이 아닌 것으로 바꾸나, 이 배터리 공장도 빨리 가동을 하나, 뭐 이런 등등 해서 그렇게 아마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제가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니까 금요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코첼라 밸리 그 뮤직 페스티벌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 주 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 그 팜스프링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좋은 골프장도 있잖아요. 팜스프링에서 약간 그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코첼라 밸리 바로 또 동쪽에는 조슈아 트립 내셔널 파크도 있고 하는 그곳인데, 코첼라 밸리라는 사막에서 이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 앤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서 예전에는 조금 적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장르가 다양해졌고요. 특히 2018년도에 비욘세가 가서 한번 그냥 화끈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좀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니까 지금까지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서 본 최고의 13가지 하면서 여기에 블랙핑크가 들어가고, 블랙핑크가 한국 K-팝 중에서는 뭐 탑이야. 그리고 탑 13 그 음악 그룹 내지는 개인 가운데서도 또 탑 3를 뽑으라고 하면은 여기도 블랙핑크 제일 앞에 냈고요. 그 다음에 배드버니, 프랭크 오션이 탑이다. 비요크도 있는데 비요크가 이 블랙핑크만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의 평가가. 콘서트 그 관객이 한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코비드로 이것도 몇 년 동안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블랙핑크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2018년도 그때 그 비욘세 정말 뉴스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 블랙핑크의 그렇게 가냘픈데 장인 정신의 그 규모, 강도, 테크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름까지 다 얘기합니다. 제니, 로제, 지수, 리사. 거대한 무대를 아주 거기는 아주 정말 볼만하게 꾸며놓는데 많고요. 무대 자체도 온갖 그 장르가 다 있으니까 그 거대한 무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더라 하면서, 코첼라 여기에 이 뮤직 페스티벌의 쿨한 것과 K-팝에 좀 현란하잖아요. 정신없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게 딱 혼합이 됐는데 정말
그 몸으로 하는 피지컬 그 연기, 피지컬 퍼포밍 이것도 독보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모든 손가락 놀림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그렇게 평이 났어요. 모든 무슨 뭐 엉덩이의 움직임, 머리카락 확확 뒤집는 것, 그게 마이크로 초 단위로 안무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뭐 그 블랙핑크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도저히 마이크로 초 단위로 안무가 돼 있어서 야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BTS 전국이 아직 안 나왔나요? BTS의 전국조차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블랙핑크가 K-팝의 최고다. 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현재까지의 코첼라 밸리 뮤직 어워드 앤 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에서 정규 방송으로 오늘의 미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